문재인 대통령 재임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하고 관련해서 각종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2017년, 이때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연이어서 채택이 된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해가 지나고 2018년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그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 산하에 있는 전문가 패널에서 이제 연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5년 동안 계속 이 연례 보고서에 대북 제재 위반의 그 단골로 문재인 정부 계속 이름을 올렸던 것이죠. 2017년에 굵직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거를 손꼽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17년에 그 배가 속해 있는 그 선적은 파나마로 돼 있지만 하여튼 스카이 엔젤호, 이게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 석탄을 환적해가지고 인천항으로 운송했습니다. 벌써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북한 석탄은 애초에 인천항이 최종 목적지다. 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실어왔다 하는 겁니다. 여기를 거쳤다 가기만 해도 죄가 큰데 직접 사들인 것이죠. 같은 2017년에 리치 글로리호, 이거는 그 배가 시에라리온 배다, 이렇게 등록은 돼 있습니다. 역시 같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 석탄을 환적해가지고 포항으로 운송을 해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북한 석탄은 한국 포항에 갖다 주기로, 그리고 한국에서 이걸 사들이기로 한 거다, 이렇게 그 최종 목적지가 포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북한 석탄을 운반하는데 그 동원됐던 배들, 이런 것도 한국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것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북제재위원회 입장은 뭐냐?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그대로 그 죄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 제재, 북한에 갔다 온 선박은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 자체 독자 제재를 또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겹치기로 위반을 한 겁니다. 더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세상이 다 알게 된 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들이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 금지 목록에 올린 거, 그리고 그 석탄을 사들인 한국 사업자들을 수사하는 거, 이거 한참 늦게 어쩔 수 없을 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래, 이거 뒤늦은 조처다. 뒤늦은 조처는
대북 제재를 완전히 깨버리는, 효력을 없애는 그런 일인 것이고,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 바로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런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또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미국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간 배를 압류하고 또 거기에 실었던 그 화물과 배 자체를 몰수 조치를 하고 결국은 고철로 그 폐지 처리를 한 와이즈 어네스트호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이름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인데 이 선박은 편의치적이라는 게 있어서 제3국을 국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바꾸면서 그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신분 세탁을. 이게 지금 한국 배들이 여기에 이런 혐의가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라고 하는 이 배는 2015년에 한국에서 판 배입니다. 원래 한국 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판 다음에는 계속 북한 배로서 운항을 했다.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북한 석탄을 운반하던 그 와이즈 어네스트호, 이게 북한 배인데 밖에 나오면 걸리는 것이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억류합니다. 그리고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 배가 북한 석탄을 싣고 나왔다가 걸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지 하는데, 여기 걸린 게 그 배에 실려있던 석탄이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다. 이게 그 서류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석탄을 구매한 그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에너맥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 북한 석탄을 갖다 내려놓고, 그러면 그게 26,000톤 무연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299만 달러에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포항으로 이걸 운송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2019년 3월 12일 문재인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에너맥스를 통해서 석탄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에너맥스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고 나선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그 배에 있던 석탄은 나중에 베트남에서 하역이 되죠. 그러니까 석탄이 수입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그 석탄을 사기로 했고, 그 서류가 있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하역을 하러 갔다가 잡힌 이런 사건인데, 그야말로 변호사 화법으로 이거를 면피를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는 그거를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는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깨뜨리는 정부가 아니다. 그거는 과거에 대북 제재를 깨뜨렸던 그런 공무원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비호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에너맥스가 2019년 2월에 또다시 북한산 석탄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맥스에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그 배는 아주 간큰 짓을 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이 하고 꿈의 나라를 보내던 그 해가 아닙니까? 그 2018년에 한국에서 환적을 합니다. 김정은이에게 가는 벤츠, 이거를 환적을 해서 북한으로 운송을 한 바로 그 배. 그 배가 벤츠를 실어다가 러시아 항구에다 갖다 주고 올 때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겁니다. 이제 그 배는 이름이 DN5505라고 돼 있고 그 선적은 토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 그러니까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직후가 되겠죠. 아직 뭐 그 흥분이 채 지워지기도 전인 그때 부산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에 뭐가 잔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싣고 이제 출항을 했는데 바로 그 메르세데스 벤츠 그 차량이 북한에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2019년 2월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호tka 항에서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바로 그걸 산 게 이 에너맥스 회사가 산 겁니다. 이때는 이게 들어오자마자 그 배를 조사했는데 왜 했느냐?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에서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으로 간다는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을 해준 겁니다. 조사해라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해 해경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맥스 대표 이 씨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이번이 북한 석탄 처음 갖고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게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한국에선 계속 벌어졌던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에너맥스 대표 이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 석탄 운송부는 2018년 11월에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벤츠를 실어가던 그때인데 그 다음 달에 2018년 11월에 벌써 석탄이 도착한 거죠. 이게 같은 배가 했다니까 그게 더 놀라운 겁니다. 2018년 11월에 이게 1차 석탄, 북한 석탄 실어왔더니 아무 문제 없이 하역되고 통관되고 한국에 반입됐다. 이 석탄 사다가 쓴 기업은 대북제재 위반한 겁니다. 이거 밝혀내야 하겠죠. 그리고 북한 석탄은 이렇게 사들여서도 사들이는 것도 위반이고 대북제재 위반이고 운송을 하는 거, 또 그것을 거기에 돈을 대신 결제해 주는 거, 이거 전부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 하는 말이 이번에 이 조사받는 건 2차분이다. 그런데 자, 먼저 1차 석탄 2018년 11월에도 이거 똑같은 배로 그렇게 들여왔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걸리는 거냐? 그러니까 DN5505호로 들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또 뭐 실어다 줬나?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맥스의 문제가
진짜 큰 게 그 와이즈 어네스트호 석탄 구매 사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처분이 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 무혐의 판정을 한 겁니다. 에너맥스는 혐의가 없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유기준 의원이 이거 문제 있다 이러면서 이 에너맥스 대표 이 씨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면 수사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게 이제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에 계속 대북 제재를 위반해서 이렇게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문재인 정부는 변명하느라고 급급하고 어쩌면은 이걸 다 거짓으로 덮어 씌워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19년에 미국 정부에서 이 북한 선박하고 환적 의심을 받는 유조선, 이제 북한에 기름이 들어가는 게 지금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유조선 18척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척, 전 세계에서 18척 중에 무려 7척이 부산, 울산 이런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유조선이었다. 이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어떤 배다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굉장히 많죠. 그 중에 23975 여기에서 1년에 북한에는 정제유가 50만 배럴만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그게 긴급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2019년 이때 미국에서 밝힌 게 이런 식으로 선박 간에 환적을 하는데 주로 한국을 거점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북한에 1년에 300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가 들어갔다. 대북 제재를 완전히 그 무효화시킨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기업 여기에 만일 그 정부나 뭐 이런 데서 관여를 했다면 그런 정부, 은행 이런 거 다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한국 정부가 여기 개입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이제 세월이 지났죠. 지금은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씨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그저 개인인 범죄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범죄자, 그런 범행을 대통령으로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저질렀다 이렇게 될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샅샅이 그리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게 되면 현 정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그 표적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이거를 수사해서 밝혀야만 한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떻게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준 겁니다. 2021년 7월 그리고 8월 경기도 고양시, 인천광역시 그 후원으로 남북 평화 관련 미술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 만수대 창작사 사장 거기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게 다 그 대북 제재 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2019년, 2020년에는 문재인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전시회에 역시 만수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러면 임종석 씨가 그 저작권료 받아갖고 북한에 갖다 줬겠지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임종석 씨의 그
이런 일을 하는 그 기관, 그 조직을 같이 임중석 씨와 함께 또 수사를 해야 하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그 김청희라는 사람의 작품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하니까 뭐 또 전시를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그럼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또 국회, 이런 행사를 주관한 뭐 국회의원들, 또 경기도 고양시, 인천광역시, 또 뭐 이게 청와대가 관련돼 있으면 김정숙 씨가 관계돼 있다 하면 뭐 전부 이걸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북제재위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북한의 작품을 가령 뭐 북한의 그림이나 다른 어떤 작품 많겠죠. 그런 거를 한국에서 전시하고 또 공개 관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한국인들이 그거 보고 북한 사상에 세뇌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그 항변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라는 것은 이게 석탄을 좀 사왔다. 기름을 좀 그쪽에 팔았다. 혹은 뭐 그냥 선물했다. 벤츠를 선물했다. 아니면 그쪽 작품을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이용했다 하면 그걸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북제재라는 것은 무엇을 막자는 것이냐? 김정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이거를 막자는 거다. 이게 들어가면 대량 살상 무기가 다량 생산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림 좀 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걸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아주 심각한 우리 모두의 그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라서 이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뭐를 했어야 하느냐. 이 당시에 만수대 창작사 작품에 대해서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자산 동결 조치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억류하고 결국은 그 매도 처리하고 했던 그 북한 배, 이런 거는 자산 동결 조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고철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북한이 침해한 생명, 신체,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하면서 그 저작권료를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자체를 억류했어야 한다.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만수대 창작사 자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하고 관련해서 뭐 어느 나라에 동상을 제작해줬다. 이러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전시회를 했다. 뭐 이중으로 제재 위반을 한 거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거 수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바로 이게
제재 위반 사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디에서 얼마나 제재 위반을 했는가를 우리 스스로 수사하고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2020년에 신년사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만들겠다. 접경지역에서 협력을 하고 남북철도, 남북도로를 연결하겠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북철도나 도로를 연결하겠다 하는 것들이 그게 북측에 돈을 준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린다. 이 국익에 반한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에 지원금을 준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현재 대북 제재위의 입장,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런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결국은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남북 협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첫째 유엔 제재 위반이 되고 둘째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5 12항에 따라서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한다든지 협력체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계속 합작 사업이나 협력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재 위반이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215 32항에 따라서 대북 무역에 대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금융 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내놓고 대북 제재를 폭파하는 것이구나. 그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제재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밖에서 외신이 막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남북 그 협력을 하는 거기서 풀어주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러면은 대북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이거는 법적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다. 그게 조크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 정부 자체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러다가 한국 정부도 제재 대상이 돼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북측의 조선노동당 그 자체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악 그 자체다. 악의 축, 그 중심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무슨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또 금강산 사업을 다시 하겠다 하는 거는 첫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면제의 이 둘 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전 승인 받으려면 내용을 다 밝혀야 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사전 승인이 불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진행을 하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애써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리고 미국이 한 말은 이겁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고 우리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말만 보면은 무섭지 않죠? 이게 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래에는 대놓고 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3월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이러니까 이제 한 66일 되죠. 그동안에 북한 선박 6척이 불법 환적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북한 선박이 지성 6호, 명류 1호, 안산 1호, 유평 5호, 삼정 2호, 남산 8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얽혀 있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에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8월 18일까지 이 북한 항구에 들어간 북한 배들 이름도 다 적었습니다. 148차례. 그러면서 이제 이 기간에 기름이죠. 유류가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에 들어갔을 거다. 이게 미국 정부 주장이 그렇다 하는 것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관계된 것 전부 제재 위반이다. 이런 것이죠. 왜 이런 것을 소개했는가? 한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미국 국무부가 이거는 북한의 제재 위반에 각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다. 이러면서 이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뜻도 굳이 밝혔습니다. 이제 이때 나온 게 기름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또 그것도 개성공단 관련된 기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는 2018년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 기름을 실어 갔으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 대북제재 위반이죠. 이런 내용을 밝혀놨습니다.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제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게 2018년 8월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석유와 경유 제품을 북한 땅에 반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게 이겁니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협력사업에 사용된 석유 제품은 총 33만 8,737kg이다. 33만 9천 이렇게 34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4039kg은 사용되지 않아서 남아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럼 거기서 4039는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측은 뭐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가져왔고 그건 다 필요 없고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2018년에 북한에 정제유를 반출했다 하고 신고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신고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이걸 속이고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서 쓰고 남는 건 가져왔다. 이런 아주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위에서 딱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북한의 유류가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로 제한이 돼 있죠. 그거는 문재인이 들고 가서 쓰고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그 한도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한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땅으로 반출된 정제유는 총량으로서 무조건 보고를 해야 한다. 안 했다고 했죠. 대북제재위 위반입니다. 제재. 그러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 근거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서 이 정제유 규정이 있는데 회원국으로 옮겨진 회원국은 그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북한의 허가를 받고 들어간 그곳에 들어간 거는 다 보고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게 일시적으로 간 것인지 영구적으로 간 것인지 그거 구분하지 않는다. 무조건 다 보고하라. 그 다음에 이걸 반출한 다음에 누가 썼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늘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썼다고 주장을 하죠.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전부 다 보고해야 되는데 아예 보고를 안 했다. 그러니 이런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을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에는 스스로 이걸 덮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대북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수사를 해야만 한다. 당연하죠. 그러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는 거 이게 그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구나. 속속들이 따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포장은 뭡니까? 이걸 재개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이제는 뭐 통하지도 않죠. 북한이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를 깨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북제재 이행이 최우선이다.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 5년 동안에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또 북한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대북 제재를 깼던 그 모든 것은 단지 제재 위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죄다. 이게 분명해지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현 한국 정부에서는
바로 이 5년 동안 대북 제재를 있으나 마나하게 만든, 그리고 내놓고 위반을 한 이런 것들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라든지 관련 정부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은행들, 이런 거를 다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조용히 있을 일이 아니다. 지금 뒤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이걸 꺼내서 치고 있죠.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대북 제재 위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다. 이런 걸 지금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사, 그게 급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